LLM이 무엇인지 먼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LLM은 Large Language Model의 약자로 쉽게 말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학습한 인공지능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사람처럼 자연스러운 언어 이해와 생성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인터넷 검색창에 질문을 입력하면 LLM은 방대한 텍스트 데이터를 분석하여 가장 적절한 답변을 찾아줍니다. 또한 자동 번역, 글쓰기 도우미, 심지어는 창의적인 글쓰기까지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팔방미인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LLM은 우리의 일상생활은 물론 업무 효율을 높이는 데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LLM에 대해 조금 감이 잡히시나요? 그럼 이제부터 딱 10분 만에 LLM을 완벽하게 정복할 준비 되셨죠?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과 출신 개발자 젠브로입니다. 인트로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네, 재밌게 보셨다고요? 이제부터는 10분 만에 저와 함께 LLM을 한번 완전 정복해 볼 거예요.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세 가지인데 그중 첫 번째, LLM 트렌드. LLM은 왜 공부해야 할까요? 네, 여러분들은 왜 공부하시나요? 저는 LLM이 최신 AI 트렌드를 대부분 반영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LLM 공부하고 있습니다. 챗GPT 옴니 시연 영상 혹시 보셨나요? 이 영상을 보고 저는 굉장히 놀랐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되게 놀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의 SF 공상과학 영화에서 보던 그런 내용들이 막 여기서 막 벌어지니까 '정말 그게 가능해?'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일단 제일 놀라웠던 거는 자연스러운 대화, 그리고 핸드폰에 있는 카메라 등을 활용을 해서 실시간 반응을 하는 걸 보여준다든지 그런 내용이었어요. 예를 들면 수학 문제를 이렇게 카메라로 보여주면서 어려운 문제들을 그냥 동시에 풀어가는 것들, 그리고 내가 물어보는 것들에 대해서 서슴지 않고 빨리빨리 인터랙션하는 것들 굉장히 놀라웠고요. 실제적으로 이게 출시가 되면 뭐 교사라든가 팟캐스터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할 수 있는 일들을 대부분 대체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시면 꼭 이 영상을 한번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LLM을 이해하기 위해서 일단 LLM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뒤에서 더 자세한 내용은 있지만 우선 LLM은 오픈 소스와 클로즈드 소스, 즉 파라미터 정보를 공개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나뉩니다. 챗GPT는 오픈 AI사인데 이름이랑은 맞지 않게 실질적으로 클로즈드 소스입니다. 공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나 파라미터스는 기존의 오픈 소스 LLM들에 비해서 월등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론 성능이 굉장히 뛰어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게 격차가 점점 줄어들면서 오픈 소스도 따라잡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최근에 옴니가 나오면서 그러면 옴니가 기존의 3.5와 다른 게 뭐지? 4.0과 다른 게 뭐지? 뭐 그런 질문들 많이 하시죠. 그쵸?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를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3.5랑 4.0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성능이 크게 달라요. 뭐 크게 뭐 다르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 관점에선 그렇습니다. 일단 학습하는 시점도 틀리고, 그러니까 되게 옛날 3.5 같은 경우 옛날 기준으로 학습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3.5는 기본적으로 텍스트 투 텍스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멀티모달에 대한 그런 기능을 제공하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서 4.0은 다 제공을 하고 있다. 그런데 4.0 대비 4.0 옴니는 아까 보여 드렸듯이 더 많은 매개 변수, 사실은 매개 변수를 공개를 하지 않았는데 한 2,000억 개 이상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 속도랑 이해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되게 빨라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예전에 4.0 에서는 버벅버벅버벅 거리 그랬고 3.5는 오히려 좀 더 빨랐는데 이제 퀄리티가 좀 낮게 되겠죠. 근데 이거는 동일한 퀄리티를 유지하면서 속도가 되게 빠른데 그렇다면 추론 능력이 더 좋아졌는가?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인터랙티브가 굉장히 빨라졌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출시될 모델들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시연 영상에서 보여준 것 같은 기능을 제공해 주는 거. 그리고 예전에는 4.0은 여러 가지 서버에 대한 처리 용량의 제한이 있어서 3 시간에 30개 정도의 프롬프트밖에 못 했는데 이제는 그거보다
몇 배 이상의 어 용량을 제공해 준다는 거. 이런 것들이 저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최근 LLM이 왜 중요해지냐면 옛날에는 모든 거를 하기 위해서 과정을 거쳤어야 됐어요. 그리고 모든 게 프로세스화돼 있었고 그런데 이제는 그게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결과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하면서 시행착오를 하면서 배우면서 또 학습하고 배우면서 또 학습하고 이러는 시대가 열렸죠. 그렇기 때문에 뭐 '모든 것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테스트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일단 한번 해 보고 러닝 바이 도잉이라고 한번 해 보고 아니면 다시 바꾸고 해 보고 바꾸고 이런 시대입니다. 이제 이런 그림으로 좀 한번 이미지를 형상화해 봤는데 달리로 어떤 가게에 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완벽하게 우리의 니즈를 만족시키는 여러 가지 사양서나 매뉴얼을 보고 결정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무슨 제품을 원하는지 무슨 제품이 적합한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너무 다양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제품들이 있다라고 보고 그 다양한 제품들 중에서 써 보고 아니면 저런 또 다른 제품을 써 보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이제 그런 것들이 LLM의 기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2013년 11월 월에 GPT-3를 발표를 했죠. 그렇죠? GPT-3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사용자들이 맞춤형으로 GPT를 활용할 수 있게끔 커스터마이즈드하는 그런 버전이에요. 이걸 만들면서 GPT에서는 코딩을 없이 코딩하지 않아도 10분 이내에 모든 사용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앱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개를 만들어 봤는데요. 일단 GPT-3를 찾아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캔바라는 그런 앱이에요. 캔바는 원래 이게 GPT가 없을 때에도 되게 유명했던 앱이에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 썸네일 같은 거 만들 때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 캔바가 이 GPT와 이렇게 협업을 해서 더 활용을 하도록 하고 구독을 하도록 하고 이제 그런 것들에 좀 이득을 얻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일기를 이 앱을 통해서 쓰고 있어요. 제 일기를 쓰는 거를 잠깐 보여 드릴게요. 예를 들면 일기를 이렇게 완벽하게 쓸 수도 없고 뭐 그냥 노트에다가 그냥 아무렇게나 적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형태로 일기를 쓸까요?"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림을 어떤 거를 붙여 줄까요?" 뭐 "날씨를 표현을 해 줄까요?" 또는 이제 제가 일기 쓸 내용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문해서 보완도 해 주고 그래서 제가 한번 일기를 썼었는데 그 일기를 쓸 때는 맨 처음에 질문을 이렇게 마음대로 막 씁니다. 이렇게 그냥 손 가는 대로 막 일기를 쓰는데 이 일기를 쓴 걸 갖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일기장 형태로 이렇게 요약해서 정리를 해 줘요. 이렇게 쓰는 이유가 뭐가 좋냐면 제가 막 노트를 막 하면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도 구조화해 주고 초안을 작성을 해 주고 이런 부분들이 참 좋았고요. 근데 이제 LLM의 특성상 상세 내용을 표현하는 데 약간 미흡하다든가 물론 이것도 파인 튜닝을 하면 프롬프트 튜닝을 하면은 나아지지만 이제 그런 한계가 있다는 거. 그리고 LLM은 좀 랜덤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나랑 상관없는 건데 갑자기 제시를 해서 정리를 해 준다든가 이제 그런 부분들도 뒤에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보완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픈 AI의 찐 전략은 무엇일까요? 최근에 GPT 옴니를 만들어 내면서 그리고 그거를 사람들한테 공짜로 풀겠다고 했잖아요. 그전에는 유료 회원밖에 볼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제 생각은 그래요. 왜냐면은 생각보다 GPT 플러스 가입자가 많지 않아요. 전체 GPT 사용자 0.1%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제한적으로 오픈한 이유는 약간 쓰도록 갈증나게 쓰도록 하면서 이거의 활용을 유도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 실제적으로 유료회 저도 유료 회원이지만 제가 이걸 갖다가 쓰면서 굉장히 만족스러웠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노리고 약간 플랫폼화 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애플과 좀 독점 계약을 했다라고 하죠. 그죠? 제미나이 구글 제미나이가 이제 경쟁자다 보니까 애플이랑 독점 계약하고 그러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그런 플랫폼화 작업 이런 부분들도 진행하는 것 같고 이제 앞으로 벌어질 일이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네. 두 번째로 준비한 내용은 LLM 서비스 구축입니다.
LLM은 어떻게 구축을 해야 할까? 네. LLM은 사실 2018년 훨씬 이전부터 계속 발전해 왔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GPT도 있고, 그리고 지금은 제미나이로 바뀌었죠. 구글 바드, 제미나이. 그다음에 라마 계열. 이렇게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나오고 있는 논문들의 대부분 90% 이상은 LLM 관련한 논문이라고 해요. 그만큼 LLM이 이전에 무슨 강화 학습이라든가 아니면은 어 예측 모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충분하게 커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파라미터 수가 급격히 증가했어요. 당연히 컴퓨팅 성능이 증가돼서 그렇겠죠. 그래서 서버 비용도 굉장히 급증했어요. 처음에는 자유롭게 이제 챗GPT도 하게 하다가 30개 프롬프트를 제한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죠. 3.5 같은 경우는 무료인데 텍스트 투 텍스트만 가능하고, 그리고 옴니 같은 경우는 3 시간마다 최대 80개 대화까지 이제 늘려줬습니다. 뭔가 서버 성능을 높였거나 아니면은 서버 비용을 낮췄거나. 그렇죠. 예전에는 3 시간마다 최대 40 개까지 대화를 했는데, 아무튼 지금 관건은 이 서버 비용에 서버 트래픽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그 비용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컨트롤할 것인가. 그게 요즘 책의 화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면 오픈 소스는 어떨까요? 오픈 소스 아까 말한 것처럼 어 메타 대표적으로 페이스북 메타 거기가 오픈 소스죠. 네, 누가 이길까? 개발자들은 대부분 결국은 오픈 소스가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오픈 소스는 굉장히 비용적인 면에서도 합리적일 수 있고, 그리고 많은 개발자들이 오픈 소스를 활용해서 개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픈 소스에서 쌓이는 데이터가 상당히 많고요. 하지만 아직까지 성능은 클로즈 소스인 챗GPT나 제미나이를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할 때 원샷 러닝, 투샷 러닝이라는 말을 써요. 한 번 질문해서 원하는 답을 얻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많이 하게 되면 이제 그런 노하우를 얻게 되는데, 그런 노하우가 없다 하더라도 가장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냥 질문을 간단하게 하는 게 아니라 답변에 대한 예시를 주어서 답변하게 하는. 예를 들어 그냥 삼행시를 지어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삼행시를 짓는 건 예를 들어서 아이유로 삼행시를 짓는 거는 뭐 "이런 의미야." 또는 "이순신으로 하는 건 이런 의미야." 그럼 보다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학습이나 지시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고 예시를 주고 제약 조건을 주고 하면 굉장히 이 프롬프트가 복잡해지겠죠. 그러면 많이 질문해야 되고, 아까 40 개밖에 질문 못하고 80 개밖에 질문 못하고 그러면 서버 비용이 그게 엄청 증가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요즘 떠오르고 있는 것들은 렉이라는 그 방법이에요. 기본적으로 문서 기반으로 이제 구축하는 거죠. 그러면 문서 기반으로 하게 되면 할루시에이션도 최소화하고 그런 학습 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게 됩니다. 그 학습하는 렉이라는 방법은 클라우드 서버 내에서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온 디바이스 모델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용 GPT를 인터페이스하는 거죠. 그런데도 챗GPT 내에서도 이런 것이 학습 제한 옵션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기업용 인터페이스를 할 경우에 가장 큰 문제가 보안 문제잖아요. 그래서 보안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위해서 저희가 그 모델만 가져오고 우리가 학습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엑스포트를 하지 않고, 예, 이런 옵션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냥 개인용 챗GPT 앱에도 이제 그런 옵션이 있으니까 한번 나중에 확인해서 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일자리가 되게 위협받고 있다라는 거는 알고 계시죠? 3분의 2가 부분적 또는 완전히 AI로 대체된다고 합니다. 어 그러나 과거의 트렌드로 봤을 때 과거에도 직업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예전에 1940 년대에 있었던 직업이 많이 없어지고 또 새로운 직업들이 많이 탄생을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걸로 인해서 또 우리가 해야 될 새로운 직업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먼저 블루 컬러가 먼저 자동화되고 그다음에 화이트 컬러, 그다음에
창의적인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요즘 트렌드는 이런 예술가 같은 창의적인 사람들이 많이 대체가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화이트 칼라, 그다음에 블루 칼라. 그 이유는 간단해요. 왜냐하면 기존의 방식과 좀 다르게 LLM 방식으로 많은 기술들이 나오다 보니까 LLM은 뭔가 생성을 하고 창의적인 내용들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많이 보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그걸 통해서 좀 정교해지면 화이트 컬러 대체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브레인이 약간 정교화되면 로봇 기술이나 이런 것들도 피지컬한 부분도 발전하니까 블루 컬러가 그다음 타자가 되겠죠. GPT 앱 유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업무 자동화하는 거, 그리고 멀티모달 자동화하는 거, 검색 자동화하는 거. 제가 여기에 표현을 해 드렸던 업무 자동화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제가 많이 쓰는 거는 이런 라이팅 코치 같은 경우는 내용들을 뭐 초안을 작성을 한다든가 뭐 구조화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쉽게 해 주는 거고요. 달리 같은 경우는 제일 유명하죠. 저 이미지를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쉽게 만드는 예전에 같으면은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 주는 그런 업체한테 요청을 하거나 되는데 이제 그게 그럴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제 코딩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상당 수준 높이 올라왔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초상급 개발자가 아닌 이상은 그 GPT가 해 주는 코딩이 굉장히 정교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렉 기반 방법론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URL을 줘 갖고 URL 기반으로 요약 생성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큐멘트를 업로드해서 요약 생성한다든가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삼성닷컴을 뭐 말하도록 시킨다. 근데 이게 없이 그냥 물어보면 뭔가 할루시네이션들이 많겠죠. 그리고 우리 뭐 콘텐츠를 만들 때 이제 그런 내용들을 뭔가 다큐멘트가 있으면 다큐멘트를 바탕으로 만들려고 하면 더 정교해지겠죠. 그죠? 그리고 웹 기능은 별도 API를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RPA라는 것을 만들면 한 번 이 구조화시키면 그걸 바꿀 수가 없어요. 그 업무를 바꿀 수가 없는데 LLM 같은 경우는 그게 되게 자유롭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을 한 번 하면 계속 바꿔야 되는 RPA에 비해서 낮은 구축 비용 그리고 높은 트래픽을 보장하고 그리고 API 같은 경우도 필요하다고는 했지만 권한을 미리 세팅을 해 놓으면 굉장히 편리하게 자동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LLM이 RPA를 언젠간 대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LLM 활용 사례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LLM은 과연 우리 업무나 어디에 사용되고 있을까?입니다. 아까 RPA를 대체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특히 금융업계나 이런 데서들은 이걸 LLM을 RPA의 형태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보여드리는 내용들은 상품 설명서에 대한 내용을 자기들의 업무 목적에 맞게끔 정리하는 건데 해서 진행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앱이 됐든 웹이 됐든 개발을 할 때는 항상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백엔드, 프론트엔드가 있어야 되고 그거를 파이프라인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LLM이 들어가게 되면 데이터에 대한 인터페이스를 LLM 기반으로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고 또 그것들을 백엔드, 프론트엔드 구현하고 연결하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LLM이 모두 개입을 해서 이제 대화형 랭귀지 모델로 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린 GPT 앱 개발하듯이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손쉽게 개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LLM 앱을 사용을 하게 된다면 아까 말한 대로 프롬프트와 그리고 프롬프트의 조합 그러니까 한 개 프롬프트가 아니라 여러 개 프롬프트를 정리를 하고 또 그거를 갖다가 연결하고 자동화시키고 하는 그런 에이전트들을 합해서 다양한 LLM의 앱을 제작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동차로 한번 비교해 보면요. LLM은 엔진, 자동차 엔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아까 본 GPT 스토어 이런 거는 어 고객들이 그러니까 일반 엔드 유저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B2C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가니즈 앱 마켓이라는 그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다양한 산업의 워크플로우를 자동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GPT를 그냥 B2C에서는 사람들이 자기한테 필요한 앱을 만들어서 또는 남들이 만든 앱을 활용을 해서 쓰는데 산업에서 쓸 경우에는
그 업에 맞게끔 만들어야 되고 자동화하는 것도 있어야 될 거고 어떤 프로세스화해야 되는 것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B2B 마켓도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소프트 엔지니어링이랑 렉 기반 아까부터 계속 렉 나오는데 렉이 기본적으로 증강을 해서 그러니까 다큐멘트 기반으로 증강을 해서 추론을 해서 생성을 한다. 이런 느낌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는 질문이 어떠냐에 따라서 나올 수는 있는데 그 질문이 이제 특화된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답변은 범용 데이터에 의한 답변을 해요. 근데 할루시네이션을 허용하는 한도가 되게 적고 되게 정확한 그리고 잘못하면 큰일 나는 이런 업무들은 당연히 내부 데이터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내부 데이터 기반은 아까 보여드린 것과 같이 URL 또는 SQL 또는 직접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하고 일반적으로 저 프롬프트와 렉을 같이 하는 방식을 갖고 최적화로 많이 개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SQL 같은 경우는 예전에 SQL 코드를 다 입력을 하고 외우고 있어야 이제 나올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SQL 실행은 1 4분기 매출액은 얼마야 하면 이 1 4분기 매출액은 얼마에 대한 답변뿐만 아니라 이거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 어떠한 SQL 코드를 작성을 하는지 이렇게 보여주고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실수가 없는 정확한 데이터를 가져다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젠브로 요약기라는 거를 작성을 해 봤어요. 항상 업무할 때 보면 뭔가 정확하게 이해가 안 갈 경우에 가장 좋은 방법이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교해 가지고 정리하는 이런 걸 만들었는데 전 이걸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수소 테마주와 전기차 테마주를 한꺼번에 좀 이해하고 싶어. 예 그럴 경우에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은 쉽게 이해가 되는 그런 기능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글을 작성을 하거나 어떤 대본을 작성하거나 할 때 처음부터 스크래치부터 작성하면 많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초안을 작성하고 또 그걸 효율적으로 변경하고 또 자연스럽게 하고 이러는 경우에 또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 같은 경우는 주로 이미지 만드는 거를 저를 맨 처음에 GPT 쓰면서 많이 썼었는데요. 제가 하고 있는 이 젠브로에 대한 로고를 만들기 위해서 한번 해본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젠브로 이모티콘 생성기라는 거를 GPT 앱에서 찾으시면 이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 소개시켜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미지도 편집이 가능해요. 그런데 GPT는 생성형이기 때문에 제 사진에 대해서 뭔가 제 얼굴에 뭐 눈, 코, 입을 바꾸거나 이런 것들은 좀 제한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코드를 써서 제 사진이 컬러인데 이 흑백으로 만들어 줘. 이제 이런 내용들은 충분하게 서포트가 됩니다.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정말 많이 쓰는 기능 중에 하나가 논문 요약하기예요. 왜냐하면 요즘 기술이 엄청나게 빨리 생겨나잖아요. 근데 그 기술을 따라잡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논문도 많이 읽어야지, 유튜브도 많이 봐야 되지, 뭐 여러 자료들이 많잖아요. 근데 가장 그 기술을 빠르게 캐치업할 수 있는 방식이 저는 챗GPT라고 생각해요. 이와 같이 어떤 파일을 업로드를 하고 그 파일 업로드한 거에 대해서 논문을 일일이 다 읽지 않아도 그 내용을 보고 분석할 수 있게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논문 요약하기 하면 굉장히 어 여러 트렌드를 캐치업하는 데 효율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보여드릴 내용은 제가 자동화하는 그런 기능인데 세일즈 자동화 봇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업무를 할 때는 항상 단편적인 업무를 하지 않잖아요. 연결시켜서 업무를 하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이메일을 고객들한테 보내야 되는데 맨 먼저 해야 되는 거는 고객사 정보가 있는 걸 이제 파일을 찾아야 돼요. 그 파일 찾은 것 중에서 그 내용을 보고 그 내용을 기반으로 이메일 작성하고 그다음에 발송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거는 각각 하나의 업무인데 이 업무를 연결하지 않으면 일일이 따로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연결하는 그런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 새 GPT 그러니까 뉴 GPT 만들기 거기 들어가서 URL 가져오기 그런 다음에 여기 들어가 가지고 이 순서대로 들어가 갖고 이 URL을
임포트를 하면 여기에 이렇게 스키마라는 게 자동으로 생성이 되거든요. 그리고 작업이라는 게 생성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자피에아라는 그런 기능을 활용을 해서 자동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GPT한테 일단 학습을 시켜야겠죠. 너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이메일을 작성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아까 말한 3단계처럼 뭐 고객 정보 파일을 찾아서 거기에서 내용을 끌거다가 그걸 어떻게 메일을 보내야 된다, 이런 거를 단계별로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프롬프트가 정교하고 그리고 되게 디테일해야 할루시네이션이 없이 정확한 내용들을 보낼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가장 꿀팁이 예시 답변을 이제 미리 알려주는 것도 있고, 이런 거를 메일을 보내는 거는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보내기 전에 미리 나한테 확인을 받아야지만 보낼 수 있다라든가, 그런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예시인데, 실제적으로 이 구글 시트의 파인드 워크시트라는 액션, 이 액션은 뭐냐면은 이 이메일 주소로 그 해당 어카운트를 찾아서 그 정보를 시트를 찾는 그런 액션을 연결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필요한 내용들, 뭐 예를 들어서 컴퍼니는 뭐고 사람 이름은 어느 컬럼에서 찾고, 그 엑셀 시트에서 어떤 컬럼이 어떤 정보를 의미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찾아 갖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그 외의 정보들은 AI가 LLM 기반으로 추측을 해서 그 정보들을 가져온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내용을 자동 생성하고 발송하는데, 발송하기 전에 꼭 확인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그 내용들을 갖다가 이메일로 보내는 그런 작업까지 하게 됩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 좀 도움이 되셨나요? LLM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그리고 제가 다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LLM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